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남들이 듣기에 좀 뻔뻔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스스로 생각해봐도 결혼 생활 10년 동안 저 꽤 잘하는 며느리였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명절 일주일 전에 먼저 전화해서 시댁을 챙겼습니다. 뭐가 필요하신지 뭘 챙겨가면 좋을지 여쭤봤죠. 시어머니 생신엔 매년 백화점에 직접 가서 어머니 취향에 맞는 선물을 골랐고요. 시아버지가 등산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나서는 좋은 등산화를 맞춰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수진아, 우리 준혁이가 복이 많아. 어디서 이런 며느리를 데려왔나 몰라?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느낌이랄까요. 이 집에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한마디가 저를 10년 동안 얼마나 시댁에게 열심히 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땐 그냥 좋았어요. 제가 순진했던 거겠죠.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성격도 순하고 저한테 화 한 번 크게 낸 적도 없었고 퇴근하면 설거지도 하며 집안일도 도와줬거든요.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할 정도였죠. 근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평소와 다른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엔 그게 그냥 효자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싫다고 하면 안 하고 좋다고 하면 하고 제가 의견을 내도 시어머니와 생각이 다르면 꼭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항상 1순위였고 저는 1.5순위쯤 되는 사람이었달까요? 한마디로 마마보이였죠. 그것도 10년 동안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의 봄이 유독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한창이던 4월의 오후였는데요. 회사 점심시간에 친정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는 평소 먼저 전화를 잘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화면에 아빠 이름이 뜨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아빠, 왜? 무슨 일 있어? 아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침묵이 너무 길었어요. 아빠가 오늘 병원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췌장암이래. 그 순간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구내 식당의 떠들썩한 소리, 식판 부딪히는 소리, 동료들 웃음소리, 전부 다 무음이 됐어요.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3길에 의사가 항암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더라. 아빠 목소리가 너무 담담하셨어요. 평소에도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으신 분이라 그러셨겠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너지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서 변기 뚜껑을 잡고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에 왔습니다. 소파에 누워 췌장암을 검색했어요. 생존율 10%. 예후가 가장 나쁜 암 중에 하나라고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빠에게 자주 연락하지 못한 날들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저희 아빠가 딸 바보셨거든요. 엄마한테는 무뚝뚝하면서도 저한테만 한없이 약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빠가 밤에 아무 말도 없이 제 방에 들어오셔서 그냥 등을 두드려 주셨거든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옆에 앉아서요. 근데 그날 밤 저 그 등 두드림 하나로 다시 학교 갈 힘이 생겼습니다. 대학 입시 떨어졌을 때도, 첫 직장 잘렸을 때도, 남편이랑 크게 싸웠을 때도 아빠는 항상 말보다 존재로 곁에 있어 주셨어요.
그런 아빠가 암이라니. 그날부터 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빠가 진단을 받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원래 주말마다 시댁에 방문했는데 솔직히 그날은 가기가 싫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도 빠지면 섭섭하실까봐 억지로 갔죠. 점심을 먹는데 남편이 먼저 아빠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장인어른이 많이 편찮으세요.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그러셔? 아유, 수진아, 많이 걱정되겠다. 아이고. 걱정해 주시는 말이었고 저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근데 점심이 끝나고 과일을 먹으면서 차를 한 잔 마시는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꺼내시는 겁니다. 예, 근데 친정 쪽에 재산이 좀 되시나? 아버님이 뭘 좀 준비해 두신 게 있으신지. 귤을 까다가 손이 딱 멈췄습니다. 네? 아니, 요즘 세상에 이런 거 미리미리 정리해둬야 나중에 형제들끼리 싸움이 안 난다고. 친정에 오빠 있지 않아? 미리 공증이라도 해두는 게 낫지 않겠냐 싶어서. 말은 완벽하게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척, 조언해 주는 척. 근데 제 귀엔 이렇게 들렸어요. 유산이 얼마야? 우리 아들 목도 있어? 속이 뒤집혔지만 참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이라서요. 황급히 화장실로 가 거울을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참자, 오늘만 참자. 시어머니의 그 얼척없는 말에 남편은 역시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월부터 아빠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저는 주말마다 친정에 내려갔습니다. 왕복 3시간이었는데 아빠 옆에서 밥 먹이고 약 챙기고 엄마 대신 병원 상담도 들었거든요. 평일엔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 후엔 병원비 계산하고 보험 서류 정리하고 진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신우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언니, 오빠한테 들었어요. 친정 아버님 많이 힘드시겠다. 근데 언니, 친정 아버지 챙기는 만큼 저희 엄마도 챙겨주세요. 요즘 시댁을 너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엄마가 좀 서운해하시더라고요. 그 카톡을 보고 눈을 3번 깜빡였습니다. 우리 아빠가 지금 항암을 맡고 계신데 제가 주말마다 친정에 내려가고 평일엔 야간하면서 아빠 간호하고 병원 서류 정리하는데 시댁을 안 간다고 서운하다고요. 그래도 최대한 정중하게 답했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상황이 좀 급해서요. 안정되면 자주 갈게요. 그랬더니 신우이 답장이 왔습니다. 그렇구나. 언니도 힘들겠지만 자주 보던 며느리가 안 보이니까 엄마도 우울해하더라고요. 둘 다 잘하면 되잖아요. 둘 다 잘하면 된다고요? 참 쉽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점심에 직장 선배에게 이 얘기를 다 털어놨어요. 선배가 제 말을 끝까지 듣더니 된장찌개 한 숟갈 뜨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머머, 수진아, 시어머니가 유산 얘기 꺼낸 거 이번이 처음이야? 네, 아직은요. 아직은? 그럼 또 나온다는 거 알고 있구나 너. 저 그 말에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들어봐. 그 한 번이 괜찮아서 넘어가면 그 사람은 네가 허락한 줄 알아. 선 넘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 반응이 없으면 더 들어온다고. 집에 와서도 선배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선배의 말이 맞았어요.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친정 내려가려고 짐을 싸고 있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한테 카톡이 오는 겁니다. 수진아, 오늘 친정 가면 아버님한테 슬쩍 말 꺼내봐. 집이 아버님 명의잖아. 요즘은 미리 정리해두는 게 세금도 아끼고 나중에 복잡하지 않아. 공증 한 번만 해두면 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얘기해봐.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독한 항암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지고 계세요. 입맛도 없어서 미음 한 그릇도 다 못 드시고요. 어젯밤엔 너무 힘들다고 엄마 손을 꼭 잡고 우셨다고 들었습니다. 68년을 사신 저희 아빠가 처음으로 와이프 앞에서 약해지며 우셨어요. 그런 아빠한테 가는 길에 집 공증 얘기를 꺼내보라고요. 그 카톡을 바로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그 카톡을 사진으로 전송하고 전화를 했어요. 여보, 어머니 카톡 봤어? 아직. 왜? 읽어봐. 잠깐 침묵이 흐르다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배려가 없긴 했네. 배려가 없긴 했네. 저 그 말을 듣고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 아빠가 죽어가고 있어. 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유산 공증 얘기 꺼내는 게 그냥 배려 없는 거야? 아니, 근데 엄마도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만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차에 타서 3시간을 울면서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친정에 도착했을 때 아빠가 소파에 기대 주무시고 계셨어요. 항암을 시작하고 나서 아빠가 많이 작아지셨거든요. 원래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다니시던 분인데 몸이 줄면서 어깨도 많이 줄어드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가 눈을 뜨셨습니다. 수진이 왔어? 아빠, 나 왔어. 아빠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눈이 왜 부었어? 울었어? 아니, 졸려서. 아빠가 피식 웃으셨습니다. 거짓말. 아빠가 너 키운 사람인데? 아빠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어요. 뼈가 앙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손이 예전엔 그렇게 크고 따뜻했는데. 아빠, 힘들어? 힘들지. 근데 우리 딸 보면 덜 힘들어. 그날 아빠한테 시댁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아빠 손을 잡고 옛날 얘기만 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아빠 등에 업혀서 시장에 다니던 얘기, 아빠가 제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여주시던 얘기, 아빠가 잠드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아빠가 우리 딸한테 많이 못해줬는데. 아빠가 제일 많이 해줬어. 요즘 힘든 일은 없어? 우리 딸 고생해서 아빠가 미안하다. 저 잠깐 멈췄습니다.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나 잘 살고 있어. 아빠한테만큼은 아무것도 짐지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7월이 됐습니다. 아빠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어요. 그때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으로 매주 친정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으로 오신 겁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요. 근처 왔다가 들렀어. 밥 먹었어? 억지로 차를 내들이며 앉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꺼내시는 말이요. 아이 수진아, 저번에 내가 아버님 공증 얘기했잖아. 그거 혹시 말씀은 드려봤어? 숨이 막혔습니다. 벌써 3번째였어요. 어머니, 저희 아빠 지금 항암 중이셔서 그런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대한 차갑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살짝 굳으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버님 살아 계실 때 미리 정해드리는 거지. 나중에는 더 힘들고 어려워. 어머니, 어? 저 지금 그 대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며 돌아가셨고 전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아빠 간호하느라 한동안 시어머니를 잊고 지냈습니다. 아빠 상황이 안 좋아져서 입원하시고 나서 일주일쯤 됐을 때였는데요. 이번엔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다. 남편이 통화를 끊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장인어른 입원하신 동안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남편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여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남편이 시선을 피했어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을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했어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가정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새벽에 회사 선배한테 긴 카톡을 보냈어요. 선배는 다음날 아침에 답장을 보내줬습니다. 수진아, 굳이 싸우지 마. 싸우면 네가 이상한 사람만 돼. 이제부터 남편 시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 다 녹음하고 저장해. 일단 전 3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 더 이상 시댁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명절도 생신도 가족 모임도 전부 남편 혼자 가게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버지 병수발 중입니다. 반박할 수 없는 이유잖아요. 시어머니가 뭐라 하셔도 저는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둘째, 모든 연락은 문자로만 한다.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엔 짧게만 답했고요. 감정 소모 없이 증거는 남기면서요. 셋째,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한다. 아빠가 입원하시고 2달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을 앉혀놓고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시어머니 카톡 캡처, 시아버지와 통화 녹음 파일, 시누이 카톡까지 전부 다 정리해놨거든요. 여보, 나 지금 할 말 있어. 나는 지금 내 아빠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매일 살고 있어. 아빠가 항암 맞고 쓰러지며 힘든 와중에 날 보면 웃으니까 하루라도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서 힘내면서 보내고 있어. 그게 내 지금 일상이야. 남편이 말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머님은 3번이나 유산 얘기를 꺼냈어. 아버님도 거들었고 당신도 한 번도 내 편을 안 들었지. 수진아, 나는 내 말 끊지 마.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 편드는 건 당신 자유야. 근데 그러면 나는 이 결혼 생활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나는 당신 아내야. 시댁 며느리이기 전에. 남편 눈이 뭔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10년 동안 시댁 문제로 남편한테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엄마한테 끌려다녔어.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안 봤어. 사과는 들었습니다. 이제 행동이 필요했어요. 그럼 어머니한테 직접 말해줘. 다시는 이런 얘기 꺼내지 말라고. 당신이 직접. 그날 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엄마, 나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왜? 장인어른 유산이나 재산 관련해서 다시는 수진이한테 얘기 꺼내지 마세요. 다시는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남편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먼저 시어머니 전화를 끄는 게 제가 알기론 처음이었거든요.
저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셨죠. 다음 날부터 바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1단계는 피해자 코스프레였어요. 시누이한테 전화해서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한테 구박을 받았다고 걱정해줬더니 자기를 나쁜 사람 취급한다고요. 시누이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어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왔어요. 여보, 내가 어제 심했는지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아니, 그냥. 남편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단계는 전화 공세였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수진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을 해야지. 이렇게 피하면 어떡하니?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아버지 병원 일로 많이 바쁩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게 전부였어요. 3단계는 시아버지 투입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집안 분위기가 왜 이러냐고, 어른한테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고 하셨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그 얘기를 전달하러 왔다가 제 표정을 보고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나는 지금 아빠 임종을 준비하고 있어. 그 시간에 나한테 시댁 얘기 한마디도 하지 마.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아빠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임종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듣고 병원 복도에서 벽에 기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2주 동안 저 병원에서 살았어요. 회사에 묵음 휴가를 냈고 남편도 주말마다 같이 내려와 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빠가 의식이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빠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힘이 거의 없었는데 그 손으로 제 손을 꽉 쥐시는 거예요. 수진아. 아빠, 나 여기 있어. 수진이가 딸이어서 아빠는 평생 행복했어.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도 내 아빠여서 나 행복했어. 아빠가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잘 살아. 네 인생 살아. 알았지? 아빠는 그날 밤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아빠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렀어요. 시어머니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도요. 시누이만 혼자 왔다가 조문하고 조용히 돌아갔어요. 남편 편으로 조의금 봉투가 왔더라고요. 저는 그 봉투를 열지 않고 남편한테 돌려줬습니다. 어머니한테 돌려드려. 수진아, 필요 없어. 남편이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의 49제가 지나고 나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시댁 더 이상 가지 않을 거야. 명절도 생신도. 앞으로 당신 혼자 다녀와. 알겠어. 어머니가 사과하시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근데 그 사과는 내가 요구해서 받는 거 의미 없어. 어머니 스스로 하셔야 해. 남편이 그 말을 시어머니한테 전달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저는요, 주말마다 친정이 내려와서 엄마랑 아빠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 수다도 떨고요. 시댁과는 거리가 많이 생겼어요. 남편도 처음엔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그 거리를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는 제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과 한 번 못 받는다고 관계를 끊는 게 맞냐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산이 얼마냐고 물었던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저희 아버지의 안부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신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와주지도 않았고요.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건 우리 아빠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 아빠의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아빠의 마지막 말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네 인생 살아. 저는 아빠 말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로 충분해요. 아빠, 나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